미안해요. 그 영상에 살짝 문제가 생겨가지고 강의 중에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3차 시 연속이에요. 좀 불편하게 짧은 영상을 좀 더 덧붙이게 되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어서 그 한국어와 영어 사이 그 기사에 그 BTS의 그 요번에 그 앨범의 타이틀곡의 그 랩 가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과 거기에 대한 한글 그 해석 자막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이 나보다 영어를 더 잘할 테니까 이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좀 어떻습니까? Who and what I need to follow. 글쎄요. 이게 특히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라고 하는 그 랩 가사가 갖는 그런 묘미가 있는데, 참 아까 선생님이 번역은 반역이다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참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영어로 정말 노래를 부르는 것이 그때 케이팝이라고 할 수 있느냐. 또 번역을 하지 않고 한국어로만 이야기했을 때 오로지 그것을 수용하는 수용자들이 적극적으로 늘 번역하고 한국어에 대해서 학습을 하기를 권유해야 할 것인지,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언어 교육의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고민할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다음 다음 페이지로 가보도록 할까요? 네. 네. 그래서 그 한국어의 승리 뭐 이런 표현을 여러분도 잘 아는 이어령 선생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한국인 이야기 너 어디서 왔니? 라는 그런 책 속에서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자 이화여대 교수였던 분이 방탄과 기생충의 선전을 한국어의 승리, 한국어의 성공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글로벌 스탠더드인 영어가 아니더라도 우리말이 세계에서 통했다. 한국말 배워야 BTS 랩을 제대로 따라할 수 있고 기생충도 한국말을 배워야 진짜 대사를 이해할 수 있다. 미국 SNS의 패러디 열풍이 이렇던 제시카 송도 한류가 강해지니까 한국말을 많이 배운다. 이게 언어의 승리다. 글쎄요. 물론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제 굉장히 뭐랄까 속된 말로 국뽕이다. 천박한 국뽕이다라고 볼 수는 있고, 뭐 언어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런데 선생님이 그랬죠. 기성세대의 관점에서 볼 때는 감격스러워서 이렇게 한국어의 승리라고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 수업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해봐야 하는 것이죠. 한류를 어느 범위까지 정의할 것이냐. 문화 콘텐츠로 정의했을 때 이 문화 콘텐츠가 문화 콘텐츠를 전달하는 수단이 언어일 때 그 언어가 한국어일 때 갖게 되는 문제와 그 다음에 이 한국어의 교육과 관련되는 문제들을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어령 선생의 이야기는 이제 한국어의 승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너무나 이제 좀 뭐랄까 강력하게 느껴져서 선생님도 좀 뭘 이런 걸 승리까지 얘기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우리도 생각해보자. 과연 문화의 천병 역할을 하는 것이 그 해당 언어의 승리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가?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다음 3주차 때 이제 문화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서 지금 가벼운 얘기로 이제 요번 3주차는 선생님이 좀 실수로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짧은 차시 하나가 더 추가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주 가벼운 얘기 9쪽, 10쪽을 보고 갈 건데 지금 9쪽에 팝송과 헐리우드 영화라고 했어요. 멋진 남자들이 있죠. 네, 듀란 듀란이라는 영국의 그룹이에요. 1980년대 초반부터 활동을 했고 거기에 뒤쪽에 이제 헷갈리네. 거기 이제 그 머리가 빨간 사람 존 테일러 선생님이 아주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잘 모를 거예요. 근데 방시혁이 듀란 듀란을 모델로 해서 BTS를 만들었다고 해요.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를 텐데 그게 아무래도 방시혁 씨가 선생님보다는 어리지만 비슷한 세대를 살아서 그런지 학생들 오히려 그 뭐 피땀 눈물의 그 데미안도 잘 모르고 뭐 그런데 이제 선생님 세대는
뭐 지금 뭐 그 BTS가 계속 어떤 그 세계관으로 이끌고 있는 뭐 칼 융의 뭐 심리학이라든지 또 뭐 데미안 네, 그 데미안이라는 작품이나 또 방시혁 씨가 BTS를 만들 때 어떤 롤 모델처럼 만들었던 듀란 듀란은 이제 선생님은 잘 알아요. 구태여 뭐 지금 뭐 21세기 비틀스다라고 하는 비틀스를 비틀스의 뭐 사진을 올리지 않고 듀란 듀란을 올리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모를 것 같아서 혹시 뭐 웸이나 이런 그룹들을 아나요? 잘 모르겠죠. 재밌는 거는 선생님만 하여도 가요는 잘 안 들었어요. 팝송을 많이 들었어요. 뒤에 다시 얘기했지만 영어 공부를 팝송으로 한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제 팝송을 많이 들었고 가요를 뭐 대학가요제나 뭐 신해철 같은 사람 선생님이 대학교 3학년 때 나왔는데 가요가 본격적으로 좀 더 세련된 모습이다라고 느껴지게 된 것은 확실히 90년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세대는 말 그대로 서구 중심의 서구의 문화에 모든 목을 베고 우러러보면서 살았던 그런 세대들이죠. 자, 그래서 이 듀란 듀란이 방시혁 씨가 아마 실력도 있고 잘생기고 이런 그룹을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뭐 이제 BTS를 만들었다. 근데 뭐 어쨌든 뭐 요즘 아이돌 그룹들 다들 잘생기고 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옆에는 기생충 얘기를 할 때 이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포스터죠. 그 트럼프 씨가 트럼프 대통령이 괜히 시비를 걸면서 그랬죠. 무슨 아카데미를 미국 영화에 줘야지 무슨 한국 영화에 주느냐. 한국과 얼마나 우리가 무역 마찰이 있는 줄 아느냐. 뭐 이런 얘기를 무슨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상 받은 얘기에 그런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와 같은 이런 훌륭한 할리우드 작품이 나와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할리우드 작품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Gone is the Wind의 포스트를 제시해놨어요. 여기에 이제 비비안 리가 정말 뭐 선생님도 뭐 어릴 때 보면서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지금 그 속옷 브랜드 비비안도 이 여자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굳이 이 그림들을 내세운 것은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얘기하겠지만 기존의 한국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의 그 근간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 이제 그 문화에 있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네, 이건 좀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거죠. 할리우드와 팝송과 할리우드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예를 들면 지금 그 BTS 아미 팬들이 지금 좀 전에 그 K-pop 딕셔너리 같은 걸 만들듯이 우리 뭐 딕셔너리는 만들지 않았죠. 왜냐하면 교과 과정에 영어가 들어 있는데 뭐 그거를 뭐 딕셔너리까지 만들겠어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중고등학교 때는 여러분들처럼 인터넷이 있거나 뭐 유튜브가 있거나 그래서 라디오에서 노래가 나와요. 노래가 나오면 친구들끼리 오늘 저녁에 별이 빛나는 밤에 뭐 이종환의 골든 디스코 쇼 너 보면서 그거 영어 가사 받아 써서 너 뭐 앞부분은 네가 해라 뭐 뒷부분은 네가 해라 무슨 얘기냐 영어 가사 영어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글로 베껴 쓰는 거예요. One summer night 물론 내가 아는 영어면 영어로 쓰지만 그걸 이제 빨리 쓰려면 단어를 모를 때는 그 발음을 한글로 적어와요. 그럼 그 다음날 아침 막 서로들 이게 그 뜻이 아닐까 저 뜻이 아닐까 이러면서 마치 K-pop 팬들이 지금은 조금 더 나아졌죠. 유튜브 공급자들이 이제 유튜버들이 올리니까 뭐 따라 부를 수 있게 로마자 표기법으로도 올리고 해석도 올리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제일 인기가 많았던 선생님은 영어나 불어 선생님들이 오셔서 유명한 샹송이나 팝송에 원어 가사를 적어주고 그 수업 시간에 노래를 같이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영어 공부도 하고 프랑스어 공부도 하고 웃기죠? 네.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아까도 말했다시피 기성세대가 BTS를 보고 입이 떡 벌어지는 거죠. 자기들이 했던 일을 아니 저 금발머리에 백인 애들이 지금 이 동양 남자애들 노래 부르는 걸 보고 우리가 했던 걸 한단 말이야? 우리가 비틀스를 보고 우리가 듀란 듀란을 보고 우리가 퀸을 보고 그랬던 것들을 보고 저들이 똑같이 한단 말이야? 놀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사실은 팝송을 들으면서 팝송으로 영어 공부하기 지금과는 달리 뭐 영어 공부할 자료도 많지 않고 이러니까 뭐 학원을 다니거나 이런 것도 아니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도 하고 어떤 문화적인 접촉도 하고
이렇게 됐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 재밌는 것이 여러분들이 아는 잘 모르더라고요. 번안곡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번안곡은 외국 노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원래 원어의 노래가 있겠죠. 그러면 그 멜로디는 두고 외국 노래 가사를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번역을 하지 않고, 혹은 간혹은 원래 노래의 가사는 완전 무시하고 그 멜로디만 따서 우리 노래 가사를, 자기 한국식 가사를 새로 붙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번안곡이라고 해요. 그래서 최초의 번안곡은 여러분 윤심덕이라고 알죠? 현해탄의 김우진과 함께 몸을 던진 그 최초의 그 소프라노인 윤심덕의 사예찬미이고, 번안곡들 중에는 뭐 외국 캐롤송, 그래서 산타클로스라고 하는 윤심덕이 부른 캐롤송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번안곡이라고 하는데, 1960년대, 70년대 여러분들이 영화로 나와서 아마 알 거예요. 송창식이나 뭐 이런 그 세시봉 무대에서 노래하고 연주되던 곡 상당수가 팝을 번안한 그런 거예요. 결국 팝송을 번안한 그런 노래들이었죠. 네, 정말 어때요? 격세지감을 느끼는 그런 얘기죠. 왜냐면 지금 여러분하고 내가 동시대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과 내가 음악을 누리는 그런 방식이 너무나 달랐던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화의 경우, 영화는 지금도 비슷하죠. 뭐 외화를 볼 때는 성우의 더빙 버전을 보거나 번역 자막이 있는.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좀 우리나라 사람들 애기들이나 있어야 더빙 보지, 대부분 그 배우의 목소리와 연기 톤을 보겠다고 자막을 봐요. 그만큼 자막을 보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도 하고 영어를 또 좀 하는, 어느 정도 하기 때문이기도 한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지금 외국어 안 배우잖아요. 그러니 자막 보기가 좋겠어요. 그래서 왜 트럼프가 뭐 기생충에 왜 그 오스카상 줬냐 했더니 신문 칼럼들에서 비난했잖아요. 트럼프는 아마 자막을 읽을 줄을 모를 것이다. 그렇게 비웃기까지 하는. 그러니까 자막이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과 그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굉장히 달라서, 자막이 있는 언어가 오스카상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게. 자,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1994년에 안정효라는 사람이 소설로 쓴 것이고, 그것을 지금은 여러분 이 사람이 태백산맥 같은 거를 소설을 영화하고 그랬던, 좀 그때는 90년대 좀 핫했던 감독인데, 정지한 감독이 이제 연출했던 그런 그 영화인데, 이때 이제 헐리우드 키드라고 하는 그 용어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이게 영화강 얘기예요. 그래서 오로지 우리 그 한류 언어 초반에 방화라는 걸 얘기를 했죠. 검열이 많고 하니까 뭐 호스티스 영화 뭐 이렇게 좀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 외에는 이제 소위 외화예요. 그래서 뭐 텔레비전에서도 뭐 주말의 명화 뭐 이러면서 더빙까지 해가지고 이제 할리우드 영화가 주로 들어오죠. 간혹 프랑스 영화 들어오고 예술 영화니 뭐니 해서. 그래서 사실 한국 영화는 어찌되었던 간에 비판적이건 말건 지금도 톰 크루즈가 뭐가 그렇게 좋아서 한국에 자주 오겠어요. 뭐 이거 개봉했다 하면 북미만큼 그 관객 수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판해야 할 만한 뭐 문제들은 또 두 번째 문제고, 그래서 할리우드 영화도 역시 우리가 봉준호가 뭐 오스카를 받았건 또 뭐 BTS가 빌보드상을 받았건 어찌되었건 간에 이 우리의 현재의 한류라고 하는 현상의 핵심이 되는 영화나 드라마나 음악의 문화 콘텐츠는 미국 중심의 서구의 그런 서구의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2주차 3차 시 수업에서 이야기합니다. 네, 안 그래도 이거 어차피 잘랐어야 되네요. 안 그랬으면 또 이게 너무 길어져서 문제가 될 뻔했는데, 선생님이 약간 영상 실수로 짧은 그 영상 하나를 더 추가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네, 수고했고요. 다음 3주차 때 보도록 합시다. 다음에 봐요.